네, 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날, 2019년 11월 3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뉴캐슬의 맨 리치는 시즌 두 번째 발목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8일 발목 부상을 입은 뉴캐슬의 맨 리치는 다시금 수술을 진행하면서 그는 2020년 1월 전까지 경기장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8일 맨 리치가 리그컵이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발목 인대에 심한 부상을 당했었던 맨 리치가 첫 번째 수술 이후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에 그 다음에 뭐 풀백 자리에도 맨 리치가 없으니까 많이 구멍이 보였었죠. 그는 이번에 새롭게 다시금 수술하는데 이 절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최소 내년 1월까지는 경기에 결장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국적의 이 30살의 맨 리치가 뉴캐슬의 주축으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36경기 동안 2골과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었습니다. 맨 리치가 이제 참 크로스가 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으니까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좀 많이 부족했었고 뉴캐슬의 전력에 조금 참담했었죠. 그래서 뉴캐슬이 최근에 2연승하다가 다시금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맨 리치가 빠르게 부상 복귀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조아파타 아스날 해방의 날. 아스날이 에미리에게서 해방이 되었죠. 또 기념이 될 수 있는 날일 수 있어요. 네.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스포르팅 리스본의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5살의 이 포르투갈 국적 미드필더가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바이아웃이 1억 유로 1,300억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연봉 400만 유로 50억이 올라가면서 네, 이제 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연봉도 50억만 인상이 되고 바이아웃은 변동이 없는 계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브루노 페란데스가 사실상 맨유하고 정말 진하게 링크 났었고 본인도 가고 싶어 했는데 구단이 원했던 금액과는 조금 네, 달라가지고 안 보내줬었죠. 네, 좀 얘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재계약 맺고 바이아도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1,300억을 낼 팀이 있다면 이 브루노 페란데스를 언제든지 영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일지. 요즘 포르투갈 미드필더들이 약간 세대 교체가 되면서 뭐 새롭게 떠오르는 선수들도 있고 뭐 주앙 펠리스 같이 아예 그냥 뭐 공격수의 신성같이 나타나는 선수들도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재계약하면 더 탈출하기. 근데 이게 뭐 바이아웃이 변동이 없는 거고 뭐 그전과 계약이 연봉만 올려준 거라 뭐 원하는 팀들이 있다면 그냥 바이아웃 주고 데려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발 그놈의 손흥민이라는 게시물과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를 녹화를 해서 올린 선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국가대표 선수로도 뛰었던 이 대학팀 축구 선수, 이 중앙대 축구 선수인데 이 최희원 선수가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최희원 선수를 보고 혹시 운동선수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 축구 선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즘에 뭐 손흥민이 엄청나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뭐 길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이 탐탁치 않았는지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들을 찍어서 올렸고 뭐 이제 뭐 문구에도 여기 써 있듯이 그놈의 손흥민 제발 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손흥민의 팬들이 있다 보니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최희원 선수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을 낳았으며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점과 국가대표 선배인 손흥민을 좋지 않게 언급한 점 등이 이제 경솔했다. 좀 뭐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거를 몰래 촬영해서 몰카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비판도 이제 뭐 그냥 뭐 짜증 섞인 비판이겠죠. 그래서 이제 최현 선수가 이 사건이 좀 커지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때는 좀 되게 많이 핫했죠. 많은 뭐 비판이 SNS를 통해서 댓글로도 갔으니까요. 네. 근데 국대 만약에 뽑히면 손흥민 보면 뻘쭘하겠다. 그 손흥민이 그 정도 신경 쓸게. 손흥민은 이 선수 뭐 존재도 모를 거예요, 솔직히. 네. 손흥민 요즘 뭐 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뭐 팬들이 보기에는 뭐 사실 좀 싸가지 없는 행동은 맞죠. 솔직히 말하면. 네.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게시물로 올렸다면 그만한 비판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손흥민이 지금 신경 쓸 게 많아서 뭐 이 선수라고 하는데 봐도 모르겠습니다. 연령별 대표를 좀 경기를 보긴 했지만 뭐 아무튼 지금 이게 고등학교 때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중앙대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까지 계약 기간 연장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단 사람들도 같이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브라이튼도 좋은 감독을 조금 더 오랫동안 2025년이면은 계약 연장이니까 든든하겠습니다. 감독 구하기 힘드니까. 램파드는 A매치 기간에 나이트클럽을 간 바클리를 질타하며 좀 더 프로페셔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클리는 A매치 휴식기 도중 나이트클럽에서 상의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일었으며 램파드 감독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싶지 않은 문제이며 우리 선수들도 사람이고 사생활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통제할 생각도 없다. 게다가 로스 바클리의 행동은 끔찍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클리에 대해서는 현재 바클리가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는 점, 그 다음 늦게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좀 보냈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프로페셔널 해야 했다라고 말을 했고,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번 문제가 좀 제기가 되었을 때 램파드는 나는 그래도 바클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클리가 프로 정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고 여전히 바클리는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으며 바클리가 부상 회복에 전념해야 선수로서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약간 조언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무래도 선수를 또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마냥 선수가 축구에만 매진해서 지낼 수 없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팀에 부상당한 선수가 그 부상당한 기간에도 이 주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몸을 빨리 회복시켜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을 봤지만 그래도 또 선수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십에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잭 해리슨의 결승골로 레딩을 1대0으로 꺾으면서 챔피언십 1위로 올라섰고, 이 리즈 유나이티드 비엘사 감독은 리즈 유나이티드가 현재 4연승과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승점 1점 차로 앞서며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편 풀럼은 더비 카운티를 홈에서 3대0으로 잡으며
3위 자리에 올라섰고 카디프 시티의 새 감독인 닐 해리스는 스토크 시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첫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일곱 개의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오른 팀은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뮌헨, 토트넘, 맨시티, 유벤투스, 바르셀로나라고 합니다. 조금 이 팀들이 마지막에 어떤 경기를 치르냐에 따라서 2, 3위권이 바뀔 수도 있고 탈락하는 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팀들이 빠르게 일단 16강 확정 지은 건 그 다음에 있을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조금 여유롭게 선수진을 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지만 이 상대 팀들이 강하게 푸시할 거기 때문에 또 경기에 또 거친 부분 그 다음에 부상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겠죠. 특히나 이제 바르셀로나가 인터밀란과 어떤 경기를 치르냐에 따라서 뭐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인터밀란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맥 빠지는 경기보다는 재밌는 경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리버풀 저도 그렇고. 다음은 2019년 골든보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주앙 펠릭스는 제이든 산초, 엘링 홀란드 같은 경쟁자를 제치고 20인 최종 후보 중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2019년 골든보이 최종 순위를 이제 밑에서부터 확인해 보자면 18위가 미넨의 알폰소 데이비스, 현재는 뭐 왼쪽 풀백도 뛰었다가 원래 윙어인데 이 선수가 한 표를 받았고 아스날의 귀행두지가 17위로 9표,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의 요벨리치가 9표, 그 다음에 레알에서 임대간 골키퍼, 그 다음에 이제 U20 월드컵에서 이제 또 상을 받았던 그 골키퍼 루닌이 11표를 받았고, 그 다음 현재 에버튼에 뛰고 있는 모이스킨이 14위로 13표, 그 다음에 레알의 비니시우스가 13표, 그 다음에 레알의 호드리구가 20표, 12위, 마운트가 29표로 11위에 랭크되어 있고, 10위가 말런. 이 선수 저번에도 잠깐 말씀해드렸고, 현재 바르셀로나하고 살짝 링크가 뜨고 있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35표를 받았고, AS 로마의 자니올로가 36표로 9위, 그 다음에 AC밀란의 돈나루마 골키퍼가 37표, 필포덴, 맨시티 필포덴이 45표로 7위,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안수파티가 49표로 6위, 그 다음 유벤투스로 이적한 델리우트는 또 작년 골든보이 수상자이기도 하는데 71표로 5위에, 잘츠부르크의 엘링 홀란드가 74표로 4위, 그 다음에 레버쿠젠의 카이 하베르츠, 이 선수가 75표로 3위를 했고, 도르트문트의 이제 제이든 산초가 175표로 2위를 차지했는데, 주앙 펠릭스가 무려 332표를 받으면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주앙 펠릭스가 이 골든보이 수상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헤르타 베를린의 새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고, 클린스만은 이번 시즌까지 감독직을 수행한다고 하며, 미하엘 프레츠 단장은 안테 초비치 감독이 20년 넘게 헤르타 베를린의 일원이었으며 많은 열정과 전문 지식 및 세심함을 갖춘 전문팀의 감독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팀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내렸고, 이제까지 팀에 헌신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이 몇이에요? 굳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위가 미넨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한 표를 받았고 18위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도 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 언급돼서 괜히 또 이거 가지고 안 좋은 얘기 할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물어보시네요. 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더비 카운티에 웨인 루니가 입단을 했습니다. 웨인 루니는 2019년 11월 30일 QPR전 그리고 더비 카운티의 프라이드 파크 스타디움에 있을 것이며, 잉글랜드 대표팀과 에버튼, 맨유 그리고 MLS에서 축구 생활을 했던 웨인 루니는
마침내 11월 30일 더비 카운티 소속으로 이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플레인 코치를 한다고 해요. 플레인 코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선수 겸 코치를 겸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선수의 막바지를 잉글랜드 내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코치로서의 새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네, 루니 같은 스타일의 코치나 감독들을 또 보고 싶었는데 궁금하네요. 어떤 코치가 될지 어떤 이제 선수로서의 마무리를 할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자르의 메디컬 리포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자르는 같은 국적의 이 파리 생제르맹 풀백이죠. 매니에와의 충돌로 오른쪽 다리 타박상을 입었고 약 열흘간 팀에서 아웃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 경기만 못 뛰고 다음 경기는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타박상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어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에도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죠. 레시포드가 예전 루니만큼 하는 줄 알겠네. 주급 4억은 아니고 한 3억 정도. 네. 3억 그것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1억 차이가 많이 크니까. 수원 삼성이 2020 시즌 유니폼 콩코드 블루를 발표했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잉즈가 2020 시즌 착용할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수원 삼성은 어제 진행된 도이치 모터스와의 조인식에서 2020 시즌 유니폼인 콩코드 블루를 발표를 했고 이 콩코드 블루는 팬들과 함께 만드는 유니폼이며 용품 후원사 대표 이사인 최승규는 지난 5월 말 진행되었던 유니폼 디자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빗살무늬 날개 패턴과 청백적 컬러 포인트를 가미한 옷깃 등을 이 유니폼에 반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그 수원 유니폼은 기본 값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저 카라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홈 유니폼은 좀 잘 빠진 것 같고 어웨이 유니폼은 차라리 그냥 V넥이었으면은 좀 더 저는 나았을 것 같은데 뭐 또 이런 시도도 있는 거니까 또 목 뒤에 수원이라고 써 있는 게 또 소속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홈 유니폼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폰트가 조금 더 달랐다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국기가 어디? 밑에. 근데 원래 그 수원 대표 색감이 청백적이라 또 프랑스랑 또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레알 베티스의 세르히오 카날레스가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계약 연장이며 계약 기간은 2023년 여름까지라고 합니다. 카날레스 베티스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조금 확 이제 뭐랄까 좀 그 공격적인 축구, 금액에 맞는 축구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투자되면서 들어왔던 선수들이 지금 좀 침체기에 들어갔기도 했고 영입했던 선수들이 별로였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래도 제 몫을 해주는 까날레스가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리는 올림피아코스전에서 자신이 다이어 대신 교체되었어야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팀이 그리스 팀, 이 올림피아코스에게 20분 동안 2실점을 하며 흔들릴 때, 팀의 교체로 다이어를 교체시켰는데, 이것은 토트넘 동기부여에 불을 지폈으며, 알리는 전반 종료 직전 득점을 했고, 4대2 역전승에 자극제가 되었는데, 그러나 알리는 초반 20분까지 경기력을 자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지고 있었고, 무리뉴 감독님이 내린 결정은 우리를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늘렸던 것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분에 누구든 교체가 되었어도 할 말이 없고 그 교체가 자신이었어도 뭐 할 말이 없다. 특히 자신의 경기력은 너무나 끔찍했으며 그래도 이건 팀 경기이고
무리뉴 감독이 변화를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이것이 잘 적중하며 다행히도 토트넘이 변화가 통했고 4대1로 역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이어 커버 쳐주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 자신의 이제 그 실책,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자책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두루두루 알리가 그래도 인터뷰 같은 거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알리가 저번에 웨스트햄전 때 70분에 교체하니까 표정 썩었다. 그치, 우리는 이제 표정으로밖에 사실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 선수가 좀 뭐 기분이 안 좋은지 좋은지를 따르게 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이제 그 이후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알리가 뭐 그 교체한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드러내거나 무리뉴 선택에 대해서 막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네. 뭐 그랬다라면 그냥 뭐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게 뭐 인터뷰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이 믿어줘야죠. 표정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뇌피셜이잖아요. 이젠 먹튀가 된 페페. 아스널이 1080억을 쓴 대가는 1골 2도움을 받았습니다. 페페는 이번 여름 7,200만 파운드 1080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아스날에 입단을 했고 아스날 창단 이후 최대 이적료를 썼으며 이전보다 씀씀이가 적어진 아스날 입장에서 정말 큰맘 먹고 질렀던 선택이었는데 아스날의 이 페페 영입으로 기존 전력인 오바메양 그리고 라카제트와 함께 강력한 3톱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왼쪽에 페페, 오른쪽에 오바메양, 가운데 라카제트를 말하는 거죠. 베스트로. 그러나 페페는 현재까지 몸값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아스날은 그의 부진으로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승에 리그 순위도 8위까지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페페의 늦은 적응과 부진은 여러 사람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는 지난 시즌 릴에서 같이 뛰었다가 현재 같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엘가지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엘가지는 아스톤 빌라로 이적 당시 이적료가 800만 파운드, 120억에 불과했지만 그는 현재 리그에서 12경기 동안 3골 3개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 중에 있고 아스톤 빌라는 페페의 몸값 9분의 1만 쓰고도 엘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페페 영입을 위해서 큰 돈을 썼기에 좀 더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는 아스날 역대 최고의 먹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페페가 눈치 없이 잘했으면 에메리가 잘리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리는 거라고. 그래도 팬들은 잘하길 바라죠. 네. 토트넘의 얀 베르통어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베르통어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함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토트넘과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 베르통원의 계약은 내년 여름 만료되며 그는 1월에 해외팀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AS 로마와 현재 레버쿠젠이 베르통원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팀들이 레비와 베르통원 사이에 뭐 구체적인 협상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고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된다면 많은 팀들이 좀 물러나갔죠. 페페가 잘했으면 애초에 욕도 안 먹었을 듯.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페페가 잘해서 뭐 연전연승하고 승리가 좀 나왔다면 에메리가 잘리는 경우 이제 뭐 그런 일도 없었을 테고 오히려 에메리가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에메리가 뭐 페페의 영입을 원했으니까 우리가 그 돈 썼는데 이 돈값 해주는구나. 아 대박이다. 오히려 우리가 싸게 데려온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축구는 무조건 결과론적이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승리가 없으면 그거대로 이제 또 문제 생기니까. 결국 뭐 페페가 아까 뉴스긴 하지만 페페가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도 에메리가 잘리는 큰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큰 이유였겠죠. 아스날의 마르티넬리가 페페보다 잘한다고. 저도 어제 중계할 때 얘기했었지만 마르티넬리는 정말 좋은 선수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뭐 외질이 뛰고 있는 그 자리? 네.
그 자리에서 뛰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선호하는데, 일단 외질이라는 선수도 결국엔 써야 되고, 이 선수가 팔리지 않으면, 주는 돈이 있으니, 그만큼 또 원하니까. 그리고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근데 마르티넬리도 꼭 썼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윙어로 왼쪽에 쓰면은 페페가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걔를 1080억에 데려왔는데 얘를 어떻게든 써야지. 일단은 다시 되돌려 보내 임대도 아니고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써야지만이 이제 아스날이 새로운 축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마르티넬리를 쓰기를 저도 바라고는 있지만 이 자리는 사실 페페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니까 쓰긴 써야죠. 마르티넬리는 어떻게 쓸지 좀 고민을 해야지. 새롭게 올 감독이. 레버쿠젠의 카이 하베르츠는 이미 7개 클럽과 접촉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카이 하베르츠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핫한 유망주 중에 한 명이고 현재 빅클럽으로 이적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하베르츠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신의 미래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 몇 주 안에라는 것은 겨울 이적 시장에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빌트에 따르면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안 나온다. 빌트에 따르면 하베르츠는 이미 7개 클럽과 접촉을 했고 그 7개 클럽들은 독일의 미넨, 그 다음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잉글랜드의 리버풀, 첼시, 맨시티, 맨유, 그 다음에 또 레알이라고 합니다. 좋은 팀들은 다 달라붙네요. 얼마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 부상이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나마 다행이고 레버쿠젠 나오겠죠 무조건.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가느냐 겨울에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토트넘은 샬케 공사의 주장이자 팀의 골키퍼인 리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12경기에서 15실점을 하며 3번의 클린시트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벨은 계속해서 많은 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리벨의 계약이 12개월밖에 남지가 않았고 현재 분데스리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샬케는 이 리벨에게 재계약 제의를 한 상태이지만 리벨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 전문가 케빈 해처드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토트넘에 있는 자신의 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토트넘 구단이 알렉산더 니벨을 계속해서 주시 중에 있고 그는 샬케의 주장이며 20대 초반의 골키퍼이며 독일 내에서도 아주 이 선수에 대한 평판이 너무나 좋다. 제2의 노이어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구단들이 이 니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니벨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이 선수를 더더욱 매력적인 선수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넨하고 계약을 확실히 진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샬케 소속으로만 있는 거고 아직도 다른 팀과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첼시의 타미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부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타미 아브라함이 이제 첼시가 발렌시아에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에서 이 엉덩이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발렌시아 수비수 가라이와의 경합 후 어설프게 착지한 게 조금 이제 엉덩이 부상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들것에 실려 나갔었죠. 이 타미가 이제 첼시 TV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봐 자신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다행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안컵 남자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골키퍼에는 울산현대 김승규, 조현우 대구FC죠. 구성윤 콘사도르 사포르, 수비수에는 감바오사카의 김영권,
베이징 고안의 김민재, 광주 홍다의 박지수, 그리고 전북현대 권경원, 울산현대 박주호, 전북현대 김진수, 울산현대 김태환, 부산 아이파크의 김문환이 뽑혔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전북현대 손준호, 그 다음에 밴쿠버의 황인범, FC 서울의 주세종, 전북현대 한승규, 강원FC 이영재, 울산현대 김보경, 전북현대 문선민, 제주의 윤일로, 울산의 김인성, 그 다음에 FC 도쿄의 나상호가 뽑혔고요. 네. 공격수에는 부산 아이파크의 이정혁, 그 다음 전북현대 김승대가 뽑혔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시즌 중이라 부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은 황인범이 이제 미국에서 뛰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뛰는 황인범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K리그 선수들 위주, 그 다음에 아시아, 동아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좀 팀이 꾸려졌죠. 남자 이 대표팀 향후 일정이 일단 소집이 12월 5일이고 이제 부산에서 이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12월 9일날 부산으로 이동 후에 뭐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 11월 11일 저녁 7시 반 대한민국 대 홍콩, 12월 15일 저녁 7시 반 대한민국 대 중국, 12월 18일 저녁 7시 반에 대한민국 대 일본 경기가 모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프랑스 르키프와 인터뷰한 훈멜스는 자신이 본 선수 중에 메시가 최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르트문트가 바르셀로나에게 1대3으로 패배한 이후 훈멜스는 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에 대해서 감탄을 표했는데 훈멜스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오늘 우리는 패배하였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또 매우 좋다라고도 볼 수가 없다. 오늘 경기에서 메시는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고 이제껏 내가 봐왔던 선수들 중에 최고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메시가 이날 너무 또 잘했던 경기를 보여줬으니까 골까지 넣었고요. 현재 중국 허베이에서 뛰고 있는 라베찌가 은퇴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나폴리의 공격수였던 이제키엘 라베찌는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라베찌는 4년 동안 중국의 허베이에서 보냈으며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광저우 에버그란데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34살의 라베찌는 중국에서 74경기를 출전해서 35골을 기록했고 다음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한편 허베이에서 라베찌 동료로 뛰고 있는 말컹은 경남에서 했던 말컹이죠. 말컹은 허베이에서 26경기 11골로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고 라베찌는 11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습니다. 라베찌가 거의 주급 5억을 가까이 받고 있으나 중국 선수인 동슈에이셩 이 선수가 28경기에서 10골로 말컹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리그 제가 잠깐 가서 조사하는데 중국 리그에서 득점 15위 선수들 중에 중국 선수는 엘케손 단 한 명뿐이고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케손이 중국으로 귀화를 안 했으면 뭐 15위까지 모두가 다 외국인 선수일 뻔한 거죠. 스페인 마르카에서 보도하길 파리의 나바스가 레알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날 경기장을 가장 늦게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케일러 나바스의 마음에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나바스는 이날 경기가 끝난 후에 양팀 선수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경기장에 남아서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 그는 여름에 이제 레알에서 파리로 거의 막바지 이적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나바스가 이날 경기장에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끝까지 남아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영상들이 속속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마도 직접 인사를 못했던 게 조금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끝까지 팬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호날두 좀 혼내주세요라는 부탁에 박지성이 한 대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베거슨 라이브에 출연한 박지성은 한 네티즌이 호날두 좀 혼내달라고 하자 박지성은 내가 연락처를 알아야 가서 혼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가서 다시금 데려올 수도 없고 에브라에게 호날두 연락처를 물어봐야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패널로 참석했던 박문성은 메시와 호날두 중에 누구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었고 박지성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으며 배성재가 호날두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동료 가산점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박지성은 냉담하게 이제 그 가산점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U20 대표팀 감독이었던 정종용 감독이 K2 서울 이랜드 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종용 감독이 서울 이랜드 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종용 감독은 2019 피파 U20 월드컵 아주 큰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남자 대표팀 역사상 피파 주간 대회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2021년까지 U20 대표팀 감독으로 전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언더 18세 대표팀을 또 같이 이끌어왔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프로팀 감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용현 감독이 얼마 전에 재계약을 맺었지만 또 프로팀 감독에 대한 꿈이 있었을 테고 프로팀에서 이제 수석 코치까지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꿈을 향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서울 이랜드 FC 감독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하겠다.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34개 팀 상대로 골을 넣은 메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700번째 경기인 이 도르트문트전에서 득점함으로써 챔피언스 리그에서 34개의 다른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34번째 팀이 되면서 메시의 기록은 라울과 호날두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호날두는 지난주 슬라비아 프라야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33개의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고 메시가 만났던 팀들 중 오직 5팀 상대로만 골 기록이 없는데 이들은 루빈 카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벤피카, 우디네세, 인터밀란이라고 합니다. 메시에게 가장 많은 골을 먹힌 팀으로는 아스날이 통산 9골을 먹혔고 AC 밀란과 셀틱이 8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시 정말 대단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선물 같은 선수지. 질라탄의 스웨덴 집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질라탄이 하마르베이에 입단하게 되면서 스웨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말메 스타디움 앞에 자신의 동상은 손상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경비 인원이 급등했고 그리고 그날 밤 스톡홀름 중앙 지역의 질라탄 집 또한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집에 큰 문짝에 저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유다라고 그래피티, 스프레이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피티로 이제 유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으며 이 증언에 의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말메 회장도 질라탄은 우리 팀 레전드에서 사실 레전드가 아닌 그냥 큰 돈만 바라는 그런 선수였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아마 그 동상도 철거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면 네. 말메 앞에 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또 팬들이 가가지고 그 동상에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홍염 같은 걸로 막 지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불 태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열이 센 걸로 막 가해가지고 막 그 동상을 훼손시키는 그런 영상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분위기 살벌해요. 지금 또.
제이딘 산초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전에 도르트문트 팀 미팅에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 제이든 산초가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였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골까지 넣었지만 산초는 팀 미팅에 혼자 지각을 하는 등 아직도 이 도르트문트 팀 분위기에 융합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초 같은 이런 혜성같이 나타나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 물론 요즘에는 좀 약간 그 한창 핫했던 때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정말 센세이션하게 맨시티에서 이적해가지고 아주 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솔직히 뭐 살면서 축구 선수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막 지각 같은 걸로 뭐 사고를 치면 펜질이 잘 안 되죠. 네. 펜질하기 좀 힘들고. 그러니 이제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을 때 축구 선수로서 이제 경기 중에 사고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화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뭐랄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이라 말할까요? 그런 거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실상 좀 팬들이 얘 뭐야? 얘 그냥 우리 팀에 대한 약간 충성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받으면 팬지를 못 하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나 덴벨레나 좀 그냥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지 않나. 네. 위에 골 넣었으니까 3대1 패배했을 때 후반에 나와가지고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피임 베어백 감독이 암 투병 끝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 축구 대표팀 수석 코치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표팀까지 감독으로 역임했던 피임 베어백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산다롱이님 쿠키 10개 조던. 좋아 내일 친누나 결혼해서 누나랑 간단히 한 잔 먹고 왔습니다. 내일 아주 큰일, 대사가 있는 일이네요. 가족 중에 이제 또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군요. 요즘에 제가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부러운데 아무튼 뭐 동생으로서 내일 또 간단하게 밥 먹고 뭐 누나 뭐 이렇게 저는 사실 그 형이나 누나를 결혼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장남인데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족이 이제 결혼한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도 축하드리고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긴장이 되겠죠. 자기 인생에서 정말 평생을 생각해보고 꿈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는 거니까 네. 꼭 결혼식 잘 치러가지고 누나분도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이 결혼식이 잘 남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 해야죠. 앞에서 이제 손님도 맞이하고 해야 되니까 또 일찍 주무셔가지고 피부 이렇게 좋게 가야지. 또 피부 안 좋으면은 너 요즘 피부 왜 이러니? 뭐 몸 건강 안 좋은 거니? 이런 거 막 잔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일찍 주무셔가지고 피부 잘 때 이 마스크팩 같은 거 하나 하시고 그래서 잘 또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큰일, 좋은 일, 아주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도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주 소중한 날이네. 지난 2002년 한국 축구 2002년도 한국 우리가 기적을 샀을 때 대한민국 수석 코치로 4강 신화에 일조한 뒤에 감독까지 역임했었고 이제 핀 베어백 감독님이 사망하게 되면서 각종 해외 매체에서 이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이 핀 베어백 감독님은 1956년생으로 향년 63세였고 고인이 된 베어백 감독은 이번 연도 2월 달까지 오만 축구 대표팀, 아시아의 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을 팀을 이끌다가 감독을 이끌다가 이 암이 다시금 재발하는 바람에 사의를 표했는데 좀 치료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왔는데 뉴스 끝났나요? 막바지인가요? 막바지입니다. 네. 이 전에 벌써 한 30가지의 뉴스를 다 했기 때문에 막바지에 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FA컵 결승 2차전 당시 홍염을 사용으로
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구 써 있는 대로 보시면 해당 벌금은 프렌테 트리콜로, 이제 프렌테 트리콜로는 그랑블루에서 이름이 약간 변형됐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 서포터, 이 홍염을 터뜨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할 것이고 이 금액 전액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경기장 대내외에서 규정 위반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네. 원래 벌금 가죠. 네. 이게 원래는 구단이 좀 내줬어요. 이게 수원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뭐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팀들, 그리고 현재도 아마 대충 아마 이렇게 전액을 부과한 사례는 제가 이건 처음일 것 같아요. 대충 내줬거든요. 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천이 저번에 잔류했을 때 막 팬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죠. 그때 나중에 그때 뭐 물론 마음은 이해하나 경기 안전 관리를 구단이 미흡하겠다라는 이유로 구단이 이제 벌금 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좀 서포터하게 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은 분명히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이 원정 같은 팀들에게 그 연기가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경기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몸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과즙 드실. 사과즙 정말 그때 잘 먹었죠. 태주님이 네. 우리 방에 태주님이시라고 예전에 저한테 사과즙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집에서 뭐 지인분들 그리고 가족들만 먹으려고 이 사과즙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게 사과즙을 제가 그때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걸 한번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과 향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오지가 못하더라고. 아무튼 다시 한번 태주님 후원도 너무 감사하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방송을 뭐 녹화 방송 유튜브나 이런 거는 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몸이 좀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하루빨리 더 완쾌되셔가지고 편하게 또 축구 보시는데 무리 없으시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쵸. 이 불법인 거 뻔히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이 벌금을 꾸준하게 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라는 건 경기장 내에 왔던 원정 팬들에게도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냄새를 맡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매워요. 그렇다고 막 이게 뭐 체류탄처럼 매운 건 아니고 이 코가 쏜다라고 하죠. 화향 냄새가 코가 좀 싸요. 그리고 이 뭐랄까 그 연기가 많다 보니까 숨쉬기도 되게 불편하고 그런 거를 만약에 지병이라도 있던 분이 있었다면 그래서 뭐 큰일이 났다라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거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응원한 팀이지만 욕을 먹을 만한 부분이고 저는 저 1,000만 원으로 진짜 다 이 전에 부과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방송 들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게 멋있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청백적에 이 색깔 나중에 이게 TV도 지금 뭐 지상파 잡혀있고 우리 정말 멋있겠지? 그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남들도 멋있게 생각하는 부분 뭐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씩 이걸 분담해서 낼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50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 돈 주고 정말 이거를 할 만큼의 이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뭐 봉사활동이나 이 프렌테 트리콜로 옷을 입고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모금을 같이 하자고 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경기장에서 그런 거 하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네, 제발 좀. 다시 한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구단이 정말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룡. 요즘도 공룡자 오시나요? 네, 저번에 강원 경기 봤는데 약간 기억이 안 나나요? 네. 팬들도 에메리 아웃을 외친 아스날이 유로파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홈구장을 찾아온 아스날 팬들이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에메리 아웃이 적힌 이 팻말을
들면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경지를 부추겼습니다. 아스날은 홈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조별 5차전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고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이 잉글랜드 팀에게 승리를 가져갔어요. 공격수 오바메양이 전반 추가 시간에 터뜨린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것이 좀 뼈아팠으며 아스날은 후반에 들어 카마다 다이치에게 멀티골을 내주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조금 전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은 아스날 팬들의 바람처럼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좀 전에 에메리 감독의 경지를 발표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클럽을 떠나며 임시 감독 체제로 이 융베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며 클럽은 전적으로 융베리를 믿고 있고 현재는 차기 정식 감독을 물색 중에 있으며 이 차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스날 골키퍼인 마르티네스는 이제 에메리 경질에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에다 글을 남기길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우리 선수들의 탓입니다. 언젠가 다시금 만날 날을 믿는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네, 미안함을 표현했고 무스타피도 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면서 약간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마르티넬리 말고 마르티네즈 골키퍼. 마르티넬리는 어린 이제 공격수고. 아무튼 뭐 헷갈릴만 하죠 이름이, 그죠? 네. 아무튼 이 무스타피도 이러한 비슷한 또 이야기를 한 것도 좀 특이했어요. 네. 나름 또 몇몇 선수들에게는 좀 약간 지지를 받았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현재 J리그 비셀고베에서 뛰고 있는 포돌스키가 6번째 케밥집을 낸다고 합니다. 포돌스키는 6번째 케밥집을 오픈함으로써 독일 케밥왕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고 그는 이미 자신의 고향 쾰른에 4개의 케밥집을 가지고 있고 1개의 지점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6번째 케밥집을 오픈한 것이며 현재 이 케밥 가게에 대한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2월 달쯤에는 이 독일에 있는 본에다가 또 케밥집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7호점이 생기는 거겠죠. 케밥을 즐기고 싶어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며 이 본이라는 도시는 베토벤의 생가가 있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현재 포돌스키는 케밥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 그 다음에 이제 펍, 축구펍, 그 다음에 옷가게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선수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수단도 괜찮고 수완도 괜찮은가 봐요. 네. 독일의 백종원. 뭐 케밥의 백종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제가 요리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뭐 제 인생 얘기니까 길 갈 필요 없겠지만 제가 원래 일본 유학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요리로. 근데 이제 뭐 안 좋게 뭐 얽힌 게 있어가지고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내가 요리에 대한 약간 꿈까지는 아니고 요리로 먹고 살고 싶다라고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케밥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 되게 유명한 케밥집을 그때 또 저와 같이 같은 길은 아니지만 요리에 관심이 있었고 그 친구는 결국 요리 쪽으로 갔는데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야 우리 나중에 케밥집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당장 할 건 아니었지만 약간 시장 조사 같이 그때 이제 노트하고 필기도구 챙겨가지고 가방 싸매고 서울에 그냥 무작정 갔던 기억이 나네요. 가서 케밥을 먹어봤어요. 터키 아저씨가는 케밥집 갔었는데 생각보다 그 케밥집이 거의 테이크아웃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명동이었나? 그래서 가가지고 좀 천천히 뭐 음미하면서 뭐 여기 뭐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거고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일단 그 아저씨가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맛있어요. 이 정도밖에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계산만 한국인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해줬고 뭐 계속 하시는 맛있어요. 터키에서 왔어요. 뭐 얼마 됐어? 뭐 온 지 얼마 됐어요? 이 정도만 말하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되게 뻘쭘하게 다시 돌아왔던 집으로.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케밥을 그때 처음 먹고 한 번도 제가 그 이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케밥집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케밥 얘기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지. 과연 뭐, 그 말만 할 줄 알았을까. 그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막 딱 사이즈가 얘가 뭐, 질척거리면서 장사 바빠 죽겠는데, 뭐 물어볼 것 같으니까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충분히 뭐,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내일이죠. 이번 주말인데 프로축구연맹은 전북과 울산 치열한 우승 경쟁에 모두 트로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제 일요일날 이제 같은 시간대 경기가 있으니까 내일은 이제 강등팀에 대한 이제 경기고요. 이번 주말 우승이 결정될 K리그 측은 진품 트로피에 모조품까지 별도로 준비했으며 두 개 모두 크기와 무게는 같고 화려한 무늬까지 똑같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진품 트로피에는 역대 우승팀이 새겨져 있지만 모조품에는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구장에 모조품이 갈지는 철저히 감추고 있는 상황이며 모조품을 받는 구단도 나중에 진품으로 교체를 해줄 예정이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우승팀이 어디가 될지 모른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팀이 어디가 될지 모른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레모니를 할 거면 이 트로피가 둘 다 필요할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조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놓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팀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상으로는 뭐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울산 쪽이 아닐까라는 예상만 해보지 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네. 이게 과거의 프리미어리그도 38라운드까지 경쟁,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이제 확신이 안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맨유하고 맨시티가 우승 경쟁 마지막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맨시티가 그때 볼튼 상대로 볼튼 상대 QPR? 아니야, QPR이야, QPR. 맨시티가 QPR 상대로 아구에로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진짜 그 로스타임 들어가서 추가 시간 들어가서 아구에로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받았던 공이 그대로 이제 후렸던 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박지성이 퍼거슨과 함께 계속 경기장에서 좋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야? 저쪽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넣었구나. 맨시티가 우승이구나. 그때 이제 그래서 막 약간 좀 이건 어쩔 수가 없지. 라는 이제 약간 받아들임? 그냥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가 참 진짜 극적이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실 38라운드까지 누구 하나 열심히 안 했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뭐 지금도 약간 뭐 욕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저는 그 우승을 야야 투레랑 아구에로 둘이 정말 애들 머리 끄댕이 진짜 잡고 우리 우승하자. 우리 끝까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골 넣었던 건 아구에로였고 야야 투레도 그 당시엔 정말 전성기였으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부스케츠에게 밀려서 뭐 왔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프리롤 역할을 하면서 정말 잘해줬으니까 그게 정말 좀 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야투레 씁쓸하게 그 야야투레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생일 케이크 안 챙겨주고 생일 안 챙겨준 거 좀 서운해 할 만두에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다 컸는데 무슨 생일 안 챙겨줬다고 저러냐 하지만 또 뭐 야야투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기 공신인데 여기 온 지 뭐 몇백 일 이런 것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또 상황이 또 옛날 생각나네요. 네. 그때 뭐 나는 맨시티가 우승한 것도 대단하다라고 느꼈지만 볼튼이 그걸로 강등되면서 QPR이 살아남았죠. 볼튼이 강등되면서 2006년 챔피언십 일정이 시작되게 되었고 네. 그랬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약간 볼튼 나름대로의 축구가 있었는데 네. 자 다음 소식은 디 마르지오가 전하길 아스날은 이 울버햄튼의 누노 감독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메리가 경질되면서 아스날은 융베리를 임시 감독에 올렸지만 이미 누노 감독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노의 에이전트인 이 멘데스
멘데스 사단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멘데스와 아스날의 라울 샨레이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해서 이 둘의 관계가 울버햄튼에서 포르투갈 커넥션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현재 누노 감독은 아스날 감독직에 가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또 다른 인물은 이 맨시티 과르디올라 사단의 수석 코치로 있는 아르테타, 또 아스날에서 뛰었던 은퇴했던 선수였잖아요. 네. 그리고 아스날에서 이제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아르테타와 정말 부임 전까지 아르테타가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 간 상태였어요. 이 확실히 계약에 도장만 안 찍었지 이 정도까지 갔는데 펩이 약간 회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좀 남아달라, 도와달라, 아직 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좀 시키면서, 또 그 펩이 또 회유했던 게 또 아르테타가 또 마음이 흔들렸고, 그래서 아르테타가 이제 다시금 약간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서 이제 에메리가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에메리가 결국엔 잘렸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누누 감독을 데려오려면 아스날은 돈을 줘야 돼요. 당연히 돈을 줘야지, 그죠? 네, 영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즌 중이니까. 네. 아스날이 알맞은 비드를 해야 할지만 이 클럽 간의 딜이 완료가 될 텐데, 아스날이 지금 에메리 위약금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누누 감독 데려와야 되니까 이적료를 또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블로 돈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쉬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일단 다른 기사에서는 안첼로티 감독도 이제 좀 약간 연관이 되어 있대요. 안첼로티 감독도 이 지금 나폴리 그 합숙 사건에서 좀 충격을 받았고, 이 팀이 와해가 되는 걸 보고, 여기 좀 라우렌티스 이거 저거 안 되겠는데, 이거 힘든데, 약간 요런 느낌이라 뭐 안첼로티하고도 접촉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아스날 팬분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건 그래도 우승을 해본 알레그리더라고요. 알레그리. 아무래도 뭐 안첼로티도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알레그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현역에 있는 안첼로티, 그 다음에 아르테타 소코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감독들도 얘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이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북런던 팀 라이벌 토트넘이 무리뉴를 데려오기 전에 찔러봤던 게 로저스예요. 레스테 로저스. 근데 로저스는 본인이 확고하게 안 가겠다 했대요. 나는 지금 이 레스테에서 만족하고 있고 토트넘을 가기 싫다 해가지고 거절한 상태에서 이제 뭐 무리뉴가 온 건지, 아니면 무리뉴에게 먼저 오퍼를 넣고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해서 뭐 로저스에게 좀 물어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저스에게도 물어봤던 걸 보면은 현재 감독을 맡는 팀들, 그러니까 감독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좀 찔러볼 것 같아요. 네. 동양인 편견만 지우면 신태영도 괜찮다고 생각함? 모르겠어요. 저도 뭐 신태영 감독님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잘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맞다니다라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 네. 후보군에 제라드도 있다. 그치, 제라드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이 상상인데, 누누 감독이 왔고, 그 다음에 누누 감독이 만약에 온다면, 아스날 왔다면, 루벤 네베스 있잖아요. 중앙 미드필더. 그 오른발 잘 쓰는, 오른발만 쓰지만, 그 친구가 또 아스날에 오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 루벤 네베스가 찔러주는 이 장거리 패스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진짜. 루벤 네베스? 후안 네베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 미드필더가 그치, 네베스 살 돈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네베스가 감독을 따라 올 수는 있으니까. 네베스가 사실 그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포르투에서 뛰다가 챔피언십으로 이적한 선수니까, 돈은요 할부면 돼요. 페페 어떻게 샀어요? 할부로 샀죠. 할부 때려박으면 돼요. 그리고 누구 팔면 돼요? 작가 팔면 돼요. 네. 작가 팔고 이제 그 돈으로 할부 때려받고, 당장 일시불 못 주니까, 그리고 그 울버햄튼에 미안하니까 선수 하나 임대 보내주고 공짜로,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마르티넬리를 보내준다든지 뭐 반 시즌 동안 뭐 이런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네. 어떻게든 원하면 그런 식으로 써야지 돈을. 어떻겠어. 어떻게든 누누 감독을 만약에 데려온다면 그에 따라서 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도 있을 테니까. 감독 따라 이적하는 선수 많잖아요. 특히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팀에서 원하는 선수가 있고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있는데, 팀에서 원하는 선수 우리가 쉽게 얘기해볼까? 누구 있어요? 이승우예요. 지금 그 감독은 잘렸지만 그 감독은 이승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팀에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면서 전혀 이승우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팀에서 데려와서 써봐라 해도 감독이 안 쓸 건데 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 하지만 감독이 내가 이 선수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순간 또 여기 나올 뻔했는데 잠깐 자제해서 말해보자면, 호지슨이 풀럼에 있다가 리버풀 왔을 때 누구 데려왔습니까? 콘체스키 데려왔어요. 콘체스키 그거 리버풀에 뛸 실력 전혀 안 되는데 감독이 필요하다 하니까 콘체스키 알았어, 네가 필요하다면 사줘야지 하면 데려와가지고 개통됐죠? 많이 썼다고 생각보다. 그 빡빡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감독이 새롭게 오면 따라올 수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다. 물론 그만큼의 금액을 줘야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또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티치는 오면 안 되지. 아무튼 이렇게 오늘 뭐 급작스럽긴 아니죠.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아스날 경기, 유로파리그 경기 중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리는구나 했을 때 저는 다음 경기 노리치까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날의 승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노리치 경기까지 보지 않을까? 리그까지는.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졌던 거, 그 다음에 그 경기에서 후반전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카마다에게 2골이나 얻어맞은 거, 그러면서 그 변화가 없었던 거, 결국에는 이 프랑크푸르트에게 잉글랜드 팀 최초로 패배를 그러니까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스햄튼 전에 이미 뭐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냥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지만, 무리뉴도 온 게 포체티노가 잘리기 전 한 달 전부터 미리 컨택을 했고 만남을 가졌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거 보면은 어느 팀이건 이제 안 되겠다, 얘 감독이 여기서 뭔가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구단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좀 알아보고 있는 거지. 너 요즘 뭐해? 아니면 우리 지금 감독을 찾을 것 같은데, 바꿀 것 같은데, 우리 팀 올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임시 감독이지. 융비리가 만약 경력이 있었으면 감독을 맡았겠지. 융비리가 경력이 없으니까 임시 감독이죠. 그러니까 저 따봉이 유니폼만 바뀌어서 아스날 레인 자켓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사진을 찍을지, 정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정상기대로 올라온 상태인데 갈까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제가 누누 감독이라면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뭐 계속 뭐 요즘에 우승권은 좀 멀어지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문이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면 누구나 한번 맡아보고 싶어 할 만한 빅클럽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원들도 누누 감독 입장에서는 뭐 사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난 아스날 멤버 어제도 중계 중에 얘기했지만 수비가 좀 그렇지, 그 중앙 수비만 그렇지, 중앙 수비만 빼고 보면은 나는 멤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물론 그 중앙 수비가, 나는 루이즈는 괜찮아. 루이즈는 스타일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소크라티스가 별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소크라티스가 너무 옛날 그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거랑 너무 지금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형국 같아가지고 소크라티스가 별로고. 근데 토디버 맞나? 그 다시 임대 간 애가 토디버가 맞나? 왜 이렇게 헷갈리니? 토디버니 바르셀로나인가? 걔 누구지?
다시 제임드 보내네? 영입했다가? 내년에 돌아오는 애? 아씨, 좀 헷갈리네. 아, 살리바. 토디보는 그 바르셀로나에 걔죠? 같은 그 프랑스에 이적해가지고. 그래서, 살라바 그 친구가 이제 다음 시즌 돌아오니까, 뭐, 선수 영입하는 건 안 되더라도, 뭐, 임대라도 뭐 데려오든가, 그러면. 아니, 끌어쓰든가. 뭐라도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이지만 누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쓰리백을 잘 쓰잖아요. 쓰리백을 쓰면서 뭐 아다마 트라우를 데려와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베예린을 좀 더 다르게 쓸 수도 있고. 네. 아, 궁금합니다. 아다마 같은 애 왔으면 보면은 진짜 막 옛날 아스날 알죠? 아스날 옛날에 막 역습 나갈 때 주력 막 빨라가지고 막 애들 막 월코 같은 애들 막 쫙쫙쫙쫙 하면서 막 그런 느낌.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다마 좋아해요. 아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윙 쪽에서도 뭐 터질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약간 근데 보니까 풀백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예를 들어서 리버풀의 로버트슨과 아놀드 아니면 과거에 뭐 카르바알과 마르셀로 알바, 알베스 이런 조합은 축구 역사상도 역대급으로 들어가는 이제 선수 멤버고 뭔가 특이점을 찾을 수 있거나 특성을 찾으면 또 다른 축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을 찾아서 울버햄튼이 지금 같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보는 팀 중에 몇몇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B클럽 말고 우리가 중하위권 팀 중에 중위권 그다음에 중상위권 여기서 보면은 레스터 그다음 울버햄튼 이런 팀들 경기가 쏠쏠해요. 색깔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아스날의 색깔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스날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 옮기자면 에메리는 플랜 A조차 없다. 그러니까 플랜 B고 뭐고 나발이고 플랜 A조차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플랜 A라도 좀 확실히 이 누누 감독은 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감독이 좀 오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올 수 있다면 알레그리나 안첼로티 뭐 지금 이제 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우승해본 사람이 오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승해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신태용도 우승해본 사람이긴 하니까. 네. 근데 신토하 씨는 못 가. 왜냐면 그 아씨 내가 슈퍼로버에서 엄청 보는데 슈퍼로버 그 애기들 키울 때 2번씩 보거든요. 그 아씨 영어 발음이 안 돼. 영어 발음이 최악이야. 진짜 영어 발음이 동남아시아 그 발음도 아니야. 완전히 영어 발음을 완전 붕괴시켜 버렸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아마 소통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영어 발음이 너무 심하다. 이게 뭐 저도 발음이 안 좋은데 그냥 알죠. 축구 용어를 완전 막 스토파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네. 그 아예 못 고치는 스타일이야. 그런 거는 안 돼. 못 고치는 스타일이고 한국 그 분 중에 이제 한국 감독님 중에 영어 기깔나게 잘하시는 분은 이임생 감독이 영어 쩝니다. 이임생 감독 뭐 돈 주고 영입할 거 쓰리백 사슬 우승한 또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신태용 스타일은 시원스쿨이고 뭐 야나두군 나발이고 안 돼. 못 고친다니까 그건 다 포기야. 한국에서 종신하시면서 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영어 발음이 약간 일본식이니까 일본 쪽 J리그 거기 인기 많을 거예요. 신태용 감독 스타일이 약간 빠꾸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일본 애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겸손한 거 뭐 괜히 뭐 우리 뭐 이거 어렵겠지만 이런 거 신태용 감독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럴 수 있어요. 말 수 있지 뭐.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뭐 해보는 거지 뭐. 그게 안 돼? 하는 거지 뭐. 이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가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 명품 많잖아요. 신태용 감독님 뭐 누구나 다 명품 좋아하지만 옛날 그 신태용 감독님 그 명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구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일본에 구찌 매장 큰 거 많단 말이에요. 좋아하시니까. 나는 신태용 감독이 만약에 국내로 올 수 없다면 일본에 가서 약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만날 수 있는 팀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에메리 감독 답답하거든요. 물론 뭐 그 양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가 있었겠지만 이 정도면은 지원 많이 받았어요. 이 벵거조차도 지원받지 못한 금액을 믿고 지원해줬는데, 아니 뭐 말했잖아요. 페페가 1년차에 프리미어리그 적응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엘가지라는 같은 팀에서 이적한 선수가 이 9분의 1 가격에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금액이면 오자마자 잘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질렀는데 그러면 오자마자 잘해주길 바라야지. 만약에 100억짜리, 200억짜리 데려왔으면 그렇게 안 바래도 돼요. 욕심이지. 하지만 정말 아스날 역사상 이 1000억대의 금액을 쓰면서까지 할부지만 데려왔으면 어떻게든 이 선수를 살려내고, 어떻게 자신이 화타나 허준이 돼서라도 죽은 사람들 살려냈어야지. 그거를 못한 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벵거란다. 그 외질의 문제도 그렇고 자카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자카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가서 경기를 안 뛰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너 팬들한테 네가 주장이었는데 그거 던지고 나가, 놀러 와. 진짜 폭풍 쿠사리를 줘서라도 걔를 억지로라도 팬들에게 사과시켜가지고 어떻게 살려내든가. 이거는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욕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잘할 걸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아스날 같은 팀한테. 아스날이 다시금 유로파 가려고 1000억 썼겠냐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왼쪽에 페페, 가운데 라카제트, 오른쪽에 오바메양, 이름만 들으면 미쳐요. 그 다음에 루카스 토레이라, 뭐 미드를 쓸 수 있는 자원들, 귀행두지, 외질, 그 다음에 자카, 루카스 토레이라, 귀행두지, 누구 빠진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 아무튼 괜찮다니까. 그 다음에 티어니하고 베이린도 뭐 부상 문제는 감독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선수들이 복귀하고 나서도 좀 사용처가 너무 이상했어요. 리그에서 좀 집중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골키퍼까지 내놓는데, 물론 중앙수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럼 지가 루이지 데려왔으니까 루이지 뭐 잘하든가 해야지, 뭐 어쩌라고 그러면. 세발스도 있고, 물론 세발스도 이제 부상이지만. 그러니까 멤버가 솔직히 멤버 어디 빵꾸 안 난 구단이 어딨어. 리버풀도 쥐어 짜내면 왼쪽에 로버트슨 대체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폴리전 봤죠? 중앙에서 망하니까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맨시티도 쥐어 짜내면 다 어디든 한 자리는 펴. 어디든 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계속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없어. 해내야지. 그걸 해내라고 데려온 건데. 이런 상황도 본인이 초래한 거다. 감독직이 파리 목숨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에메리는 저는 충분히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아스날 같은 클럽이 6경기 동안 기회를 줬으면 뭐라도 보여줘야지. 6경기 절대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래도 뭐 다른 그 전에 뭐 감독이 변화를 보여줬으면, 아무리 그 전에 사임이 결정되었더라도 7경기? 7경기래요. 7경기 동안 보여준 게 없으면, 그 전에 아무리 사임이 결정됐더라도 뭐 최소한 5경기 때부터 연승하면은 타이밍을 못 맞추지, 못 자르지. 근데 자기가 제공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프랑크푸르트에게 먼저 선제골 넣었고 홈이었고, 프랑크푸르트는 이제까지 잉글랜드 팀에게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는데 그런 걸 모두가 다 그리고 카마다한테 이 실점이 뭐야? 카마다 올 시즌 한 골도 없는데. 뭐더냐 진짜. 아무튼 뭐 안타깝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 벌써 시즌의 반이 다 되어가고 여기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힘드니까.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선택이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게 자른 타이밍을 놓친 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더 늦기 전에, 네. 혹시라도 노리치 전 잡으면은 못 자르니까 노리치 전 기회 없이. 왜냐면은 나는 이게, 그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게, 에메리는 어제 정말 장시간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 경기 끝나고. 맞다, 우리가 뭐 못했고,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한 상태에서 자른 거라, 네. 보통 빡치면은 바로 그냥 경기 끝나면, 야, 너 나가, 꺼져. 이랬을 텐데, 그래도 정말 장시간에 엄청 장문의 인터뷰가 있더라고. 그거 보면은 본인이 이제 뭐 있대요. 뭐 한대요. 이제부터 한대요. 이제부터 뭐 한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 난 거죠. 그래서 그 뭐 하는 거는 뭐 다음 팀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에메리는 그래도 이 스페인 리그에서는 보여준 게 확실하니까, 뭐 그것도 뭐 유로파리그 3연속 우승이지만, 뭐 그래도 유로파리그 3연속 우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챔스를 3번 이끌었던 감독이니까 또 스페인에서는 원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메리가 다시금 이 아스날급, 그냥 파리 생제르맹급의 팀을 만드는 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스날 보드지는 변화나 우승 같은 거에 대해서 초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관심이 없고, 돈이랑 직결되는 흑자에만 관심.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드진을 바라볼 수 있는데, 결국에 축구팀으로서 돈을 버는 거? 챔스예요. 아시잖아요. 중기권료, 그 다음에 관심도, 이런 것들이 유로파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써서라도 페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금 유로파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벤거 있을 때도 유로파는 기본이었는데. 그러니까 챔스에 가야지.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도 솔직히 말해서 첼시 팬들이나 아스날 팬들이나 누가 지금 당장 우승에 목매겠어요. 팀이 리빌딩인 거 뻔히 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탄탄히 초석을 다져놔야 이 팀이 다음에 이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갈 수 있겠다라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스날이 멤버가 괜찮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짜여진 전술과 능력을 감독이 이제 보여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자른 거겠지. 그게 만약에 첼시처럼, 예를 들어서 첼시가 맨시티 경기에 나는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점수차가 많이 안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첼시는 그 경기에서 전반전에 좀 못했지만 후반전에 자기들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고 이 멤버들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방향성이라도 제시하는데, 아스날은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패배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리고 패배하는 팀들이, 그리고 승리를 못 따내는 팀이, 예를 들어서 리그의 꼴찌팀한테 막 승리를 못 따내거나, 그 프랑크푸르트도 비슷한 부분이죠. 원정과 3대5로 이기고 왔는데 홈에서 2대1로 지면, 그런 거잖아요. 젖잘싸조차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누누 감독이 오건 누가 오건 나는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우승. 이게 옛말에 진짜 꼰대 되는데,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 진짜 그 말 딱 맞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우승도 왜 해본 사람이 중요하냐면, 그 우승 경쟁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수와 자신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승 경쟁에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없어. 그 사람도 처음이야. 처음이다 보니까 같은 실수를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금 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거지. 그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정말 빅클럽들은 좋은 감독을 데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거죠. 무리뉴 데려온 것도 무리뉴가 가지고 있는 우승, 어느 팀을 가더라도 항상 뭐라도 우승한다는 그것. 네. 그것 때문에 무리뉴 데려왔을 거예요. 무리뉴가 최근의 경기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뉴 최근 이 축구 트렌드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얘 데려온 거 분명히 토트넘이 후회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유럽에서 아직도 무리뉴가 먹힌 이유는 무리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따라다니는 커리어가 대단하고, 이 남자 다시금 아직 젊다. 감독으로 젊다. 충분히 감독 멀리 길게 볼 수 있는 감독이고, 이 쉬던 시간 동안 분명히 뭔가 자신도 발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나 축구에 대한 이제 이해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근데 아스날이 여기서 만약에 누누 감독?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족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스날 여기서 까이더라도 좋은 감독 하면 대신을 해봐야죠. 대신은 안 오더라도 대신해봐야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과거에 호지슨 데려왔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진짜 리버풀에 호지슨 데려와서 그 대가를 정말 톡톡히 치렀거든요. 그 유로파리그 결승 가본 게 다야. 결국에는 호지슨이 그때 풀럼은 그 페어플레이 점수로 이 유로파리그를 나가게 되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경기를 붙게 되었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시메오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첫 부임했던 해일 거예요. 그때 우승까지 해가지고 뭔가 좀 잘 풀렸는데 애매한 감독 데려오면은 그 대가가 애매한 감독 오면 뭐가 문제냐면 애매한 선수를 영입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감독 데려와서 이 감독을 따라 이 팀이 만약에 챔스를 못 가더라도 이 감독을 따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같이 이제 뭐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아니면 팀의 동기부여도 그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스날이 어떻게든 진짜 솔직히 이런 거는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알레그리 집에 가서 그냥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누구야 황장군처럼 제발 선생님 제발 옛날에 우리랑 진척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그냥 씨. 그런 말이 없어. 못 어쩔 거요. 이 외국 애들은 끈기가 없어. 외국 애들은 해서 안 해요? 진짜요? 알았어요. 이 동양의 끈기를 배워야지. 제발 억지로 한번 와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아무튼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이 잘려서 얼마나 좀 시간을 보내고 감독이 선임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감독이 선임되는 것도 중요하다. 12월 달에 팀을 어느 정도 죄송해요. 궤도에 올리지 못하면 진짜 완전 고생해요. 고생길 열리는 거야. 여기서 12월 달 따라잡아야지. 그때 못 따라잡으면 아무리 1월 달에 반등하고 2월 달에 반등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벌써 승점은 멀리 달아나 있고 지금 토트넘도 그렇고 뭐 아스날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이죠. 결국에 3, 4위. 3, 4위도 아니야. 3위는 첼시가 할 것 같아. 4위 자리, 그 한 자리. 근데 그 4위 자리 하기 쉬워? 레스터도 지금 1월 달에 선수 영입한대요. 로저스가 천명했어요. 인터뷰장에서 뭐 우리 팀에 누구누구가 이적한다, 뭐 메디슨 이런 애들 막 이적한다고 하는데 절대 우리는 팔 일 없고 오히려 선수 영입해가지고 지금의 승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챔스 나갈 도전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임시감독으로. 그러니까 아스날 간당간당한데 검증된 감독. 근데 이게 똑같은 되돌이표 대답인데, 그러니까 그 검증된 감독이 오겠냐 이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단이 레알에 바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 만약에 정말 안 좋았을 때 바로 복귀했다면 독박 쓰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쌓아 올라왔던.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된 감독이 이제껏 쌓아 올라왔던 감독이 지금 여기 부임되면 독박 쓰는 거라고. 여기 와서 어쨌든 최종 반 시즌 동안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 챔스 못 가면 쟤 중간에 왔어도 씨 뭐 한 거야? 어떻게 이래? 승점이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아스날이 텐션도 떨어지고 감독도 잘려 나가고 선수들도 불안불안할 텐데 여기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포체티노도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미넨이 우리가 데려올게. 포체티노 우리가 영입할게. 대신에 6개월 쉬어. 너 고생했어. 그동안 5년 동안 토트넘 만난 거 고생했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틈틈이 독일어 좀 배워. 너 우리가 저기 데려올 거니까. 다음 시즌 전에 너 프리시즌 네가 다 맡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 맡길 테니까 그렇게 하면 오겠냐. 그래서 이제 미넨도 이제 지금 체제에서 이번 시즌까지 그냥 가고 다음 시즌 내년에 이제 바로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일찌감치 데려와서 선수도 영입하고 프리시즌 보내고 그다음 시즌 너한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감독들이 좀 약간 노릴만 하죠. 솔직히 말 미넨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네. 확정은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미네는 뭐 포체티노밖에 없다. 지금 미네도 감독직이 없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임시 감독 체제니까. 많이 얘기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얘기는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포체티노 맨유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을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약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또 본인은 맨유 팬인데 너무 솔샤르에 대한 약간 뭐랄까 그 노매너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스날은 감독이 잘린 거고 맨유는 솔샤르라는 감독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맨유에 갈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넨하고 아스날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감독이 잘려 있는 상태고 임시감독 체제로 간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맨유는 손살가 있잖아. 아직까지. 차라리 욕을 해달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좋은 감독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발베르데, 그래서 2명 남았대. 발베르데랑 이제 솔샤르. 근데 발베르데가 잘리면 그 상황이 아마 무조건 메시가 상처를 입었을 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베르데는 기본적으로 걔도 웃긴 게, 그리즈만 사줬으면은 그리즈만을 톱으로 써가지고 수아레즈 좀 안 좋으면은 수아레즈 좀 쉬게 하고 그리즈만 톱으로 어떻게 살려내든가. 왼쪽에 얘는 계속 그리즈만 왼쪽에 있으면서 그냥 걔도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걔까지 말하지 말자. 아무튼 걔까지 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아무튼 솔샤르는 모르겠어요. 나는 솔샤르가 별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분 말씀처럼 포그바가 없으니, 너무나 중요한 선수가 없으니 중앙에서, 그리고 그 얘기 잠깐 하자면 맨유가 어제 카자흐스탄 팀에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카데미에 어린 선수를 데려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좀 나중에 후속 기사를 찾아보니까 체감 온도가 15도가 넘었대, 영하.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경기장 안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내렸을 때, 비행기 타고 내렸을 때 너무 추웠대. 그건 제가 누이 말하지만 저도 되는 경기는 없어요. 진짜로. 경기라는 건 우리가 일반인도 동네 조기축구에다가 지면은 짱나는데 저도 되는 축구는 없다니까. 팬들의 마음은 사실 모든 경기를 다 이기길 바라고 모든 경기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저도 된다라는 경기는 물론 승점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약간 보험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경기에 대해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왜냐면 그 선수들이 아카데미 어린 선수라 쳐도 맨유를 대표해서 엠블럼을 달고 1군 팀에서 뛰었으면은 프로답게 경기를 해야 돼요. 감독도 애초에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이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 친구들로 카자흐스탄 팀을 이겼어야 됐죠. 네. 아무튼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이 포털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또 음성 파일로 다운받아서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주중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연달아 3시, 5시 경기를 3일 연장으로
잠을 못 자고, 잠을 자긴 하지만 너무 쪽잠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3일 연속 이렇게 해버리면 몸이 진짜 막 축날 것 같아요. 이게 방송할 때 뭐랄까, 나는 되게 집중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있어야 되고, 경기도 약간 내 나름대로 분석돼야 되니까, 이 신경이 막 꽂혀있는 상태에서 3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금요일날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드는데, 오늘은 에밀리가 잘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건 또 바로바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힘들지. 직장인은 더 힘들지. 나는 그래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백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르지만 만약에 직장인들 중에 뭐 챔피언스 리그 2번 연속으로 3시 40 경기 다 보고 유로파 리그도 뭐 보시면 나보다 더 심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방송에 대한 약간 집중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또 내일 또 K리그가 아주 중요한 경기 마지막 라운드잖아요. 강등팀이 어디가 되느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날은 우승팀이 어디가 되느냐, 어디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느냐,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또 주말 경기, 낮 경기가 열리니까 내일 또 이르게 우리가 또 만나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 화이팅? 포항 화이팅? 네, 포항 화이팅이고요. 포항이 또 잡아주면 나도 고맙고. 네.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김동훈 감독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울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 고재혁 감독님이 있을 때 울산을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이제 뭐랄까 싫어함은 없는데 김동훈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올 시즌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울산이 과감한 투자할 때 사람들이 울산 우승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김도훈이 감독 이상 절대 우승 못하고 내가 울산이 우승하면은 유니폼 3벌을 쏘겠다라고 이제 공약같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까지 보게 되었고 오히려 울산이 유리하죠. 따지고 보면 이기면은 우승이니까. 네. 유튜브 구독 이벤트와 함께 뭐 울산이 우승하게 되면은 유니폼 3벌을 선물하는 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최근에 우리 방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에게 좀 약간 연말 선물 같이 오늘 몇 분에게 또 보내드렸고 우리 방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오시는 분들이죠. 바빠가지고 일이 바빠서 뭐 별하나 추억님이라든지 디드리드님 제 컴퓨터를 맞춰주신 디드리드님 그리고 우리 방 1호 구단주 이제 결장돌림 같은 분들은 못 오세요. 바쁘셔가지고 연락도 가끔 드리고 하는데 아무튼 연말에 또 소소하게 또 이벤트지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유니폼을 또 드릴 수 있다면 그거 나름대로 그리고 아마 올해 초에도 제 방송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제가 옛날에 그 대한축구협회 스토어에서 선수들 머그잔을 한 거의 10개 이상 사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그 당시에 선물로도 이벤트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몇 분 보내드리고 남은 게 뭐 이승우 그 다음에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거 남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랜덤인 것 같아요. 번호가 지워져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벤트로 해가지고 한번 쓸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 K리그는 내일 마지막 라운드니까 내일 또 K리그 보시러 카카오TV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말에 매번 카카오TV 중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리고 우리 방에 와서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에 조던 HD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웩! 족바! 파빠! 감사합니다.